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일인입니다.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2월 25일 오늘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출발 괜찮았고 약간 흔들렸는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오늘 대통령 취임식 있는 날이어서 그런지 개인들의 나홀로 매수만이 유가증권 시장에 들어가고 있고요. 기관은 나홀로 매수가 들어가면서 코스닥이 530선 지켜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장중 한 번도 하락 반전된 적이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었는데요. 2030선 가는 듯 했지만 종가상 고작 3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던 코스피입니다. 오늘 웬일인지 전반적으로 수급이 아직은 조용한 상황인데 먼저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의 주요 코너들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새 정부 출범 관련한 수혜주 가운데 역시 김종훈 테마주가 가장 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수급 얘기 좀 나눠볼 텐데요.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다들 주요 주체가 그냥 관망하고 개인만 조금 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어떤 신정부 기대감, 연기금에서 쏘아 올릴 것이다, 이런 웃지 못할 좀 뉴스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외부 변수, 즉 미국과 유럽의 변수가 아무래도 좀 상당히 외부 변동성이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수급 자체가 좀 감막 모드로 일단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 특별히 개인의 속내도 궁금한데요. 개인들은 그냥 취임식에 왠지 모를 기대를 거는 것 같고 외국인들이 오늘 같은 날부터 살짝 양시장 답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발을 설마 빼는 걸까? 잠깐 한숨 돌리는 걸까요? 네,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지난주 제가 한번 좀 어렵게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요. 최근에 베이시스 전략, 즉 외국인이 이 베이시스를 통해서 어떤 합성 전략을 상당히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현물 매도를 하는데요. 비차익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고요. 오히려 차익 쪽에서는 매도 물량이 안 나옵니다. 아침에 물론 지금 1시간, 개장 후에 1시간이 흘렀는데요. 아침에 코스피 200, 즉 현물은 오르고요. 선물은 하락 시작을 했습니다. 즉 1.4포인트의 지난주 베이시스 평균이 유지되던 것이 아침에 0.4에서 5포인트까지 내려갔는데요. 그렇게 되면 차익 거래로 사실 매도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웃긴 점이죠. 환율은 또 오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오르고 있고 지금 엔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 말씀을 추가적으로 더 드리겠지만 달러 대비 상승하면서, 즉 엔저 현상, 일본과 미국의 그런 어떤 정상회담 이후에 다시 엔저 현상이 가속화 붙는 게 아니냐, 이럴 정도로 94엔까지 돌파하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전략 속에서 외국인은 오늘도 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선물 베이시스 쇼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속내를 표현하고 싶고요. 개인들은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를 믿고 사보자, 어떤 새 정부, 새 증시 시작이야. 물론 새해가 들어서면서 어떤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듯이 새 정부에 대한 어떤 박근혜는 이제 중산층을 살리기 위한 상당히 정책들을 많이 펼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많이 있는데요. 코스닥에 이어서 코넥스가 상반기 내 상장된다, 이런 또 뉴스까지 주말에 흘러나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개인들이 그동안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다면 박근혜 정부를 좀 믿고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활로를 찾으려는 게 아닌가, 좀 심리적으로 좀 돋보인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은 어떻습니까? 일본과 미국 밀어내다, 이 내용 조금 이따 투자 들을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 결과가 결국엔 국내 증시 만만치 않게 일단 예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연기금이 사주고 있는데요. 보험이랑 투신과 금융투자의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점, 물론 그 물량은 크지 않는데요. 앞으로 이번 주 한 주 변동성이 지난주가 또 다르게 변화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결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실 때가 된 것 같고, 무엇보다 새 BOJ 총재도 거의 정해진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해서 엔저가 다시 한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엔달러가 95엔대 안 들어가는 거 보면 다행이다 싶기도 한데요. 이제 종합적인 전략 취해 주시죠. 네,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이 내용이 오늘 가장 저는 포커스를 잡았습니다. 사실 최근에 엔저, 즉 엔저로 인한 또 원화 강세, 즉 엔화
대비 원화 환율이 뭐 1150원을 지금 50원대 기록 중인데요. 이게 1100원대를 깨지면은 사실 자동차 업종은 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정상회담 내용을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한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요. TPP라고 합니다. 약어로.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이 한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대해서 참가를 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았다고 일단 했습니다. 일본이 장기 침체 20년을 그동안 버텼다면 일본이 다시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줬다. 지난주에 제가 셰일가스 부문도 싸게 미국에서 일본으로 분명히 수출할 것이다. 이런 전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엔화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한테 이제 정상회담 끝나고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묵인을 했습니다. 묵인이라는 건 뭡니까? G20에서 그리고 버냉키가 최근에 엔저는 용인이 될 수 있다. 결국에 일본이 자국의 어떤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자구책이다. 이런 발언들을 그동안 해온 것과 맞물리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즉 엔저를 묵인하면서 미국은 일본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즉 일본의 사무라이 칼을 통해서 그동안 중국이 맨날 일본에서 미국 쪽에서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국의 위안화를 절상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몇 년 동안 중국이 한 번이라도 미국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압력을 놓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무라이 칼을 대신 이용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런 이면에는 또 일본의 엔저 현상을 아무래도 암묵적으로 용인할 수밖에 없었던 즉 1985년 프라자 합의에 대한 역프라자 협의가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좀 크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엔저 현상으로 인한 가장 피해 국은 저는 대만과 한국이라고 꼽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여지없이 많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동차 업종이 지난주에 강세 모습에서 오늘 좀 조정에 받는 모습인데요. 오늘 94엔 돌파를 다시 했는데 달러 대비 엔화가 아까 아침 제가 6시 반에 잠깐 봤었을 때 94.5엔을 돌파했었습니다. 2주 전에 94.5엔을 돌파했다가 92엔까지 조정의 흐름을 보였었고요. 지금 다시 94엔을 돌파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2주 전에 그 고점을 아무래도 한 번에 돌파하기는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엔화 그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 거기에 대한 또 차익 거래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합의를 찾다가 95엔을 돌파하지 않을까. 즉 시간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상당히 자동차 업종은 좀 노리시지 않는 게 저는 반드시 자동차 업종에 대한 계속 매도 비중을 확대하고 싶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제는 자동차 업종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그동안 일본이 힘들었던 건 미국의 엔고 정책 때문이었는데요. 이 엔고 정책이 이제는 거의 반대로 흘러가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미국이 많은 것을 양보하면서 일본을 키워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내용을 사실 만드는 어떤 하나의 스토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번 주에 추가적으로 이탈리아 선거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 윤곽 드러날 텐데요. 베를루스코니가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거고요. 미국의 시퀘스터 문제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월 1일 이후에 만약에 이 공화당과 민주당 합의가 안 된다면은 결국 지금 회기가 다시 2013년 회기가 끝나는 9월 때까지 결국에 850억 불의 상당히 큰 규모의 정부 자금이 상당히 줄어드는 모습이 보일 텐데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번 주는 중요한 변곡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근데 변곡 포인트가 위로는 좀 많이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좀 오버슈팅한 자리도 결국에 윗골이 달면서 밑으로 내려왔었고요. 오늘도 삼성전자 농전략, 오늘은 자동차를 슛전략, 외국인이 역시 한 차익과 맞물리는 선물 옵션 베이시스 합승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변동성 구간에서 대형주로 먹기는 상당히 힘들다. 즉 기본에 입각한 펀더멘탈 매매가 오늘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그런 점은 지금 부품주들로 좀 갈 수 있을 거고요. 코스닥에서 바이오 관련주들 아무래도 신정부 효과가 지금 바이오 쪽 노년층 그리고 어떤 여성 그리고 복지 이런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셀트리온이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좀 돋보이는데요. 이런 종목들 정책과 같이 맞물리면서 어떤 성장성이 같이 맞물리면서
단순히 잡주나 테마주의 성격이 아닌 것들, 그런 종목들, 기본 펀더멘털에 입각한 그런 종목들을 이제는 우리는 찾아서 좀 더 중장기 시각으로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쪽을 보는 어떤 중국 업종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아직도 투자하기에는 너무 좀 이른 시기인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오늘의 중요 포인트는 어쨌든요, 엔화 환율이기 때문에 이번 주 엔화 환율 흐름 좀 보시고요. 그리고 미국의 시퀘스터 부분과 이탈리아 선거 부분 역시 예측을 하기보단 결과 후에 대응을 하시는 게 더 적합한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무엇보다 때문에 변동성 장세에서 대형주로 매매할 생각은 버리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의 수급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업앤다운 특징주 찾아보겠습니다. 개장한 지 1시간여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앤다운 종목이 추려졌을 타이밍인데요.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업종목 특징주로는 STX 페노션과 한국콜마가 올라와 있습니다. STX 페노션은 포스코에 팔려갈 수 있다. 피인수 가능성 때문에 오늘 9% 급등 떠서 출발했었는데요. 현재는 포스코 쪽에서 부인을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때문에 상승폭을 빠르게 반납하고 있습니다. 한국콜마는 오늘 제약과 화장품 사업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모양인데요. 반대로 제닉은 급락하고 있는데 한국콜마는 선전 중이네요. 자, 코미팜이 송태종 효과, 이른바 써니전자 대표를 영입하면서 철수 테마로 이제 들어가 굉장히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음봉과 함께 거래가 많이 실리기 때문에 이게 아주 안 좋은 사인으로 보여지긴 해요. 자, 그리고 현대차가 조금 전에 우리 박재민 팀장님께서 분석해 주신 대로 엔처가 다시 한번 진행이 되면서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들까지 같이 팔면서 수급도 꼬여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들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짜보겠습니다. 초심 인베스트먼트의 홍혜진 팀장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업종목부터 왜 상승하는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인지 대응법까지 부탁드립니다. STX 페노션은 오늘 M&A 얘기가 초반에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주말에 좀 나왔던 뉴스죠. 지금 페노션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 쪽으로 피인수된다라는 언론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장 초반에 상당히 좀 급등의 흐름을 좀 나타냈었죠. 근데 이제 포스코 쪽에서는 좀 부인을 했지만 아무래도 오늘 6시에 다시 좀 재공시가 좀 나타날 거기 때문에 결과는 그 부분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는 국내 최고의 벌크선사죠. 그러니까 벌크선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뭐 찰광석이나 뭐 지금 곡물 같은 원자재를 운반하는 그런 배인데 지금 그러니까 벌크선사 같은 경우는 BDI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BDI 지수가 700포인트 전후에서 굉장히 좀 약하게 좀 움직여주고 있죠. 그에 따라서 지금 뭐 대한해운이라든지 그다음 현대상선, 그다음 페노션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이슈, 그러니까 인수 이슈 자체는 좀 단기적인 이슈로서 좀 역할할 가능성이 높고요. 추세적인 흐름은 아무래도 업황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업황 회복은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철저하게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맞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종목이죠. 한국콜마 같은 종목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종목에 한국콜마가 있는데 오늘 시장 대비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띄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사업이 지금 제약산업, 그 다음에 화장품 산업, 그러니까 두 가지로 좀 나눠집니다. 근데 이제 OEM, ODM 업체로서 매출액 기준에서 봤을 때는 국내 최고의 업체죠. 코스맥스보다도 매출액 기준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지금 높은 점유율이 좀 차지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화장품 업종이 그동안에 좀 많이 내렸고요. 근데 이제 기대감은 상당히 좀 큰 그런 업종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적으로 봤을 때 중국 화장품 시장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긍정적인 뉴스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뉴스냐면 중국 여대생 화장품 구입비 중에 80% 이상은 한국산이다라는 기사가 주말 동안에 좀 나타났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 현지 쪽에서도 한국산
비슷한 제품에 대한 선호도는 상당히 좀 높다라는 부분으로 좀 관찰이 좀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뭐 작년에 우리 뭐 지금 보시면은 뭐 코스맥스라든지 LVCNC,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이나 아모레G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도 이런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현지에서도 1인당 지금 소비액 자체는 한국의 8.8% 수준이기 때문에 성장성도 상당히 좀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북경콜마 같은 경우도 올해 지금 증설을 지금 진행 중에 있죠. 2013년,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금 300억이었던 지금 규모 300억 수준의 공장 규모를 1000억까지 좀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쪽에서 지금 한국 제품이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들의 그러니까 소비 진작 측에 따라서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3월 5일 날에 좀 전인대가 있죠. 전인대에서도 아무래도 지금 도시화에 따른 소비 진작책이 발표가 될 경우에는 그 부분,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주들도 단기적인 시세를 좀 추가적으로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이면 성장성, 실적이면 실적, 점유율이면 점유율, 상당히 조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저점, 손절 라인을 좀 잡고 중기적인 대응이 좀 바람직한 종목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콜마 전저점 중기 손절가는 27,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코미팜 저점 대비 2배 안철수 테마를 엮이면서 올랐는데 오늘 거래 엄청나게 실으면서 거의 한가까지 갈 수도 있겠다 싶어 점점 낙폭이 커지는데 일단 다운 첫 번째 종목으로 코미팜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자, 지난주에는 제가 써니전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 송태종 써니전자 부사장이 이탈이 됐다. 그러니까 사임을 했다는 뉴스 때문에 써니전자의 급락이 나왔는데 반대로 코미팜은 급등이 나왔죠. 왜 그랬냐면 그 사임했던 송태종 써니전자 부사장이 코미팜 쪽으로 영입된다는 이야기가 좀 나타나면서 코미팜 지금 안철수 테마로 묶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는 급등 양상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차익 매도, 그러니까 차익 매물이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뭐 안철수 테마라든지 전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흐름이 좋기보다는 오히려 좀 침체되고 있는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도도 그만큼 많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코미팜 같은 경우는 원래 본 사업이요 동물용 백신 사업을 영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유율 기준에서 봤을 때는 국내 한 12위 정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 영업은 안정적이지만 그렇다고 뭐 실적이 굉장히 좋거나 그런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한 만큼 아무래도 기대감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상태에선 철저하게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접근보다는요 최대한 어느 정도 전저점에 대한 그 바닥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한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대차를 좀 말씀드리면 오늘 굉장히 뭐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증권업종도 강세고요.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도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는 구간 속에서 자동차 업종이 상당히 하락이 좀 두드러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부분이 엔화 약세죠. 엔화 약세. 그러니까 지금 금일 같은 경우도 외국인 매도와 미국의 엔화 약세 용인. 그러니까 엔화 약세 용인이라는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얼마 전에 지금 미국과 일본의 지금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 어떤 지금 의견이 오고 갔냐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그러니까 TPP라는 것이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일본이 가입을 한다. 그러니까 일본이 가담을 한다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아무래도 엔화 약세를 용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의 회의 진행이 좀 일어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본 쪽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음 달 정도에 공식 참가를 발표할 예정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쪽에서 그러니까 최강대국인 미국 쪽에서 엔화 약세를 용인한다면은 지속적으로 지금 자동차 업종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심리가 좀 강하게 좀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동차 업종은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한 자리가 아닌가. 그러면서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외국인 매도와 미국의 엔화 약세 용인 이 부분이 가장 큰 악재고요.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비중에 대한 접근보다는요. 단기적인 뭐 지지가 나타났을 때 단기 매매는 가능하겠지만 중기적으로 큰 비중을 가지시고 접근하는 건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 않은 자리가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코미팜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2%, 13% 가까이 급락 중인데 아까 리스크 관리가 우선이라고 하셨잖아요. 조금 뒤늦게 사신 분들 지금 수익이 아니더라도 소위 손절매라도 해야 맞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항상 그렇죠. 급등,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것 같지만은 오히려 매도가 강화가 돼서 하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고점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수익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지지의 흐름이 나타나는 걸 확인하시고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예측이 아닌 좀 대응의 전략을 좀 짜실 필요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아무래도 손절하시는 게 지금으로서 좀 맞는 전략일 수 있다. 그러니까 손절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비중이 크신 분들은 비중을 줄이는 과정,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높은 가격에 사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리스크 관리에 좀 집중을 해보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업앤다운 종목 분석에 홍의진 팀장님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일부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보여드립니다.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뱅가드 펀드에서 오히려 10주를 팔았던 주체인데요. 이제는 2조 원을 들고 한국 시장에 컴백한다라는 뉴스 전해주시면서 향후 수급 개선 가능성 조심스럽게 점쳐주셨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알파라이징 스탁의 김도영 대표님은 장 초반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할 때 지수 관련주 분할 매수하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은 전고점인 2040포인트를 넘어갈지는 역시 외국인들의 현물에 매수에 달렸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한편 유창희 대표님은 지주사에 관심 갖자라시면서 LG와 한화 등을 언급하셨었고요. 동양증권의 고용기 대리는 피크 아웃이라기보다는 피크 세프 쪽에 가깝다라시면서 경기 민감형 수출주 중심의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전략을 짜주셨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문가의 의견에 얼마나 공감을 표할까요? 오늘은 JB스탁의 박소영 연구원의 공감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총 5분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특별히 어떤 전문가의 의견에 크게 같은 뜻을 표할 수 있으신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2040포인트 외국인 현물이 중요하다라는 의견과 경기 민감형 수출주 중심의 상승이 지속될 거라는 그 의견에 공감을 하는데요.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2040포인트 외국인 현물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에서는 2040포인트라면 지금 우리 코스피 전고점 영역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항상 2000포인트 위에선 펀드 환매로 인해서 좀 번번이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와 줬는데요. 그러나 랠리가 좀 이어가려면 가장 중요한 수급이 받쳐주어야만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따 오늘 장 전략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최근 환율 우려 완화와 또 글로벌 요인들의 완화에 따라 2000포인트 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지만 그에 따라서 좀 더 랠리를 보여주려면 외국인 현물 수급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국내 증시와 글로벌 증시와의 커플링 과정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그동안 엔화 약세 영향으로 좀 낙폭이 컸던 경기 민감주들의 좀 반등이 먼저 보여질 것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형 수출주인 IT와 조선, 자동차 등의 업종 중심이 상승이 좀 지속이 될 거라는 의견까지 같이 좀 공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은 추가 상승할 테지만 외국인 중심의 수급 체크가 필요하고 또한 경기 민감주 중심의 포트도 공감을 한다 하셨는데 오늘 새 정부 출범 첫날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기대를 거는 것이 맞습니까? 종합적인 우리 박소영 연구원님만의 전략 들어보죠. 네, 오늘은 다들 아시다시피 18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날인데요. 이제 그간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이 될 때마다 경기 부양책에 따른 좀 기대감에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을 좀 했었습니다. 특히 그중에도 임기 시작 1년에 가장 강한 모습을 좀 보여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오늘 장 시작 전에는 좀 기대감이 크게 형성되다 보니 개장되는 2030포인트까지 가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시초가에는 2020포인트로 상승 출발을 하였는데요. 현재는 지금 하락 반전을 한 모습이죠. 지금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2018포인트에서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에서 보시게 된다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 또 프로그램까지 같이 좀 함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차선에서의 리스크는 펀드, 물량 환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차선에서의 좀 상승 랠리를 이어주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좀 지속적으로 들어와 줘야 되고 글로벌 이슈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모습
보여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대외적으로 미국 10캐스터 발동 여부와 일본은행 총재 선출 그리고 또 이탈리아 총선 주요 경제 지표 발표 등에 따라 이제 불확실성 요인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10캐스터가 3월 1일 발동을 해도 임시 예산안이 종료된 다음 달 27일까지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 좀 보고 있고요. 미 달러와 이제 원화 환율 하락이 좀 다소 완화가 되면서 외국인들의 차익 시장 물량은 한 번에 대량으로 나올 가능성 또한 또 줄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선진국과의 격차 해소 또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가 미국 양자 완화 조기 종결의 우려가 약해진 것으로 좀 본다면 이러한 모습들이 좀 복합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주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주가가 주춤할 때 오히려 좀 비중 확대를 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그중에서도 이제 박근혜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도 좀 발표되었듯이 스마트 융합을 비롯한 이제 정보통신 기술 분야와 관련된 차별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형주 IT 기업에 관심을 가지는 전략을 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ICT 관련된 중소형 IT주 하나 알려주실 건가요? 관심 종목 끝으로 공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추천주는 인프라웨어라는 기업입니다. 예. 인프라웨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IT 기업에 이제 포함되는 기업이고요. 모바일용 인베이디브 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제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월 14일 화이트데이에 갤럭시 S4가 이제 공개될 예정으로 좀 앞두고 있는데요. 인프라웨어는 지난 갤럭시 S3 시리즈에도 좀 공급을 하였지만 이번 갤럭시 S4에도 지금 공급 예정을 좀 앞두고 있고 그 공급 예정인 소프트웨어는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파워포인트, 엑셀, 한글 파일들을 좀 리뷰하고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어플입니다. 인프라웨어는 삼성에다 지금 현재 독점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번 갤럭시 S4에는 기존 갤럭시 S3보다 이제 판매 단가가 30%에서 40% 정도 조금 더 증가해서 이제 공급 예정이다 보니 실적 부분에서 좀 개선이 이루어질 거라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4 약정 기간이 현재 다 끝나가고 있는 기간이다 보니 갤럭시 X4가 그러한 유저들을 좀 흡수해 온다면 또 한 번의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인프라웨어의 영업이익 또한 전년 대비하여 179% 상승하고 매출 또한 40%가량 상승을 하였는데요. 현재 시장 점유율을 한 30% 정도이나 이제 갤럭시 S4 흥행에 따라서 한 70%까지 성장이 가능할 거라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봉상으로 보시면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싶으실 정도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월봉으로 보신다면 지금 공분연도 조정 후에 70%가량 하락 후 바닥을 좀 이렇게 형성을 하고 이평선을 모아가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에서도 지금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정고점 영역에서 매물대를 돌파하고 또 거래량 또한 단기적으로 증가한 모습으로 수급에서도 기관의 좀 공격적인 매수까지 확인해 보신다면 지금에서 또 이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좀 영향권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가는 지금 12,000원 이하에서는 가능하다라고 좀 확인을 해드리고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1,000원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히 오늘 3% 이상 갭상승으로 떴다가 지금 12,000원 이하로 밀려 있는데 딱 좋은 매수 가격대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관심주 인프라웨어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박소영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김선윤의 공급실 작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수익률이 근데 굉장히 좋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아직 종목을 안 사셨습니까? 제가 오늘 일단 짧게 시황 얘기해 드리면서 수익률 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부터 볼게요. 자, 오늘 이번 주 좀 중요한 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유럽 쪽에서부터 좀 악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미국 쪽에서 있는 또 양적 완화 문제나 시큐리티 문제, 요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한 주가 그러니까 3월 달에 상승 랠리를 주도하느냐
아니면은 하락을 주도하느냐에 따른 영향이 조금은 심각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나마 좀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조금 안정적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코스닥 시장이 그나마 코스피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오늘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입니다. 그래서 정책 모멘텀과 더불어서 실적주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하나하나 있어요. 하나하나 있는데 그 정도 수익률이 참 좋습니다. 보시면 참 좋아요. 제가 이제 팔을 걷는 이유가 뭐냐면은 수익률이 좋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 속살이 보일수록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아셨죠? 자, 만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만도가 제가 월요일날 추천드렸을 때 12만 6천 원 정도 가격대였어요. 그때가 말씀드렸을 때가. 지금 현재 가격대가 얼마냐면은 13만 한 1,500원대 왔다 갔다 합니다. 수익률이 한 4% 정도 가까이 지금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 월요일날 종목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 저는 여러분의 수익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트만 보고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홀딩 하셔도 되겠지만서도 월요일 종목 벌써 일주일 동안 수익률이 4% 가까이 났습니다. 3%가 넘었다고요. 완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제가 화요일날 말씀드렸던 종목이 뭐냐면은 자, 인프라이어네요. 자, 인프라이어는 팔을 더 걷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걷어볼까? 좀 힘듭니다. 자, 인프라이어가 수익률이 지금 한 6% 정도 수익률이 난 상태입니다. 자, 인프라이어 방금 전에 추천이 한 번 더 나와줬네요. 인프라이어 실적이 너무나 좋습니다. 1분기에 이어서 올해 실적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인프라이어는 이 종목을 일단 홀딩합니다. 이 종목 지금 목표가 12,000원 정도 지금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목표가였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얼마였죠? 15,000원입니다. 저는 충분히 15,000원까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인프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에도 매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무조건 홀딩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자, 그 다음 말씀드릴 종목이 자 PSK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5,100원을 터치하면 손절을 하라고 정리를 하라고 손절이 아니고 거의 매수했던 가격인데 정리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뭐 고가 대비해서 오늘 고가 대비해서는 한 2% 가까이 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 역시 이 종목도 만도와 마찬가지로 좀 정리를 할게요. 확실하게 좀 상승 구간이 될 수도 있겠는데 조금 약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 차원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말씀드릴 종목이 웅진 싱크빅이죠. 자, 웅진 싱크빅이 수익률이 참 잘 났어요. 이 종목도 되게 짧게 매서 이 종목 언제 샀냐면 여러분 목요일날 샀어요. 목요일날 샀는데 수익률이 벌써 7% 거의 가까운 수익률이 난 상태예요. 오늘 좀 지금 현재 조금 빠져가지고 한 7% 수익 중인데 오늘 뭐 아침까지만 해도 한 7.6% 정도까지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자, 웅진 싱크빅 이 종목 역시 보유. 오늘 제가 일단은 뭐 만도랑 PSK는 좀 정리를 시켰는데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는 추천드린 이후에 지금 수급 상황이 너무나 지금 퍼펙트하게 바뀐 상황이에요. 자, 기관들이 지금 며칠째인지 모르겠어요. 기관들 지금 10일 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많은 양의 물량이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단계가 아니고 오늘은 그냥 잠깐 쉬어가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수급 상황 살펴봐야 되겠지만서도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홀딩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금요일이었죠. 자, 금요일에 말씀드린 게 동아지질입니다. 자, 동아지질 지금 좀 올라가지고 있네요. 매수가가 11,650원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 한 마이너스 2% 정도 좀 올라줘서 마이너스 2% 정도 됐는데 동아지질은 정책 수혜주와 더불어서 연말까지 보신다면은 GTX 관련주로서 큰 상승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동아지질 역시 홀딩하도록 할게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반등 주면서 상승하면서 크게 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동아지질 역시 홀딩.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개였는데 4승 1패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좀 더 갈 수가 있고 오늘이죠. 오늘부터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수익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뭘 가져왔냐? 차트 관심주로서 두 가지를 갖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제가 백산을 가지고 나왔어요. 백산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네요. 아침에 이렇지 않았는데 자, 백산이 휴대폰 케이스 업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급상으로부터 살펴볼까요? 수급상으로도 역시나 너무나도 퍼펙트한 종목 백산.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 쏟아 들어옵니다. 특히 어디서?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매수 굉장히 강하고요. 또 하나 뭐 투신권이나 기타 금융 쪽에서 물량들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줍니다. 자, 그리고 역시 기관들의 매수가 너무나도 지금 한 달 동안 매수한 물량이 60만 주 육박하고 있어요. 외국인들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차트상으로 볼게요. 차트상으로 지금 단기적인 박스권 내에 딱 머물러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 박스권 내에서 한번 상승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오늘 기관들의 뉴스가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죠. 이 종목 더 갈 수 있다라는 뉴스가 좀 나와줬어요. 역시나 갤럭시 S4
또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케이스 업체로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보입니다. 꾸준하게 차트 반등해주고 있고요. 꺾이지 않는 모습, 한 번씩 박스권을 그린 이후에는 한 번씩 반등해주고 있는 흐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백산 같은 경우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그 다음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게 제가 실리콘 화일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실리콘 화일인데 이 종목 골드크로스 바로 직전입니다. 직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 수급상으로 살펴볼게요. 자, 수급상으로는 크게 해답은 안 나옵니다. 당연히 차트상으로 이 종목 좀 봤는데 실적상으로도 일단 문제가 없는 종목입니다. 실적 굉장히 양호하고요. 꾸준하게 골드크로스 지금 바로 아래서 오늘 움직여주고 있는 흐름인데 약간 윗꼬리가 시작부터 달렸네요. 그러면은 오늘의 종목은 바로 백산이란 거죠. 자, 백산 말씀 한 번 더 드려볼게요. 백산이 지금 꾸준하게 박스권 거의 지금 한 달째 고정하면서 한 번 더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첫 입지를 지금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기관들의 수급 이거 오늘도 들어오는 겁니다. 기관들의 수급을 체크하실 때 코스닥 같은 기업은 3%에서 4% 갑자기 오른다. 이러면 기관들의 수급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이런 종목 아셨죠? 기관들의 수급이 꾸준한 종목들 중에서. 그러니까 백산 오늘 최선으로 잡으시고 매수가는 현재가로 잡을게요. 현재가 6,290, 현재 차트 볼까요? 현재가 6,300원까지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6,300원까지 매수하시면 되고 목표가는 한 3에서 5%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3에서 5% 잡고 대응하시면은 충분히 수익 괜찮게 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손절가는 제가 한 5,800원만 잡고 대응을 해볼게요.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에 매수하시고 충분히 한 3에서 5% 수익 날 때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걸로 내일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면서 오늘의 김선윤의 공시 작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의외로 시장이 좀 조용한 모습인데요. 코스피는 2020선 중심으로, 코스닥은 530선 중심으로 등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중국장이 막 출발한 모양인데 약간 강법 출발 정도가 잡히고 있거든요. 자세한 중국 증시 분위기 우리 우성재 팀장님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리딩 투자증권으로 가보죠. 안녕하세요. 네, 우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연결이 지금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지난 한 주 사실 상해종합지수가 거의 한 주간 단위로 5% 가까이나 밀렸었습니다. 부동산 규제 얘기가 가장 크게 타격을 좀 입혔고요. 전반적으로 시종 그 유동성 회수 얘기도 중국장에서 들려왔었는데 이번 주 후반에 보면은 제조업지수까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지금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2,250포인트 정도는 지지가 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정도에서 이제 바닥을 좀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의외로 춘제 끝나고 나서 힘이 없는 중국장, 과연 우리 증시의 모멘텀은 언제쯤 풀어넣어줄 수 있을지. 일단 오늘 출발은 좀 괜찮긴 했는데 상승세가 지켜질지 여부도 당장 중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성재 팀장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해종합 증시 현재 지금 출발 상황 괜찮다고 들었는데요. 출발부터 분석해 주시죠. 예,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2,300선 부근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0.5%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300선에서의 강한 지지라인은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52% 상승한 2,326.30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2,300선에서의 지지는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충격이 어느 정도 이제는 좀 흡수되지 않았냐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의 1월 신규 대출은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1월 사회 전체의 자금 조달 규모 2조 5,4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보다 1조 5,600억 위안이나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지금 당월 위안화 신규 대출 규모도 1조 700억 위안으로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 예상치였던 1조 위안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중의 유동성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19개 산업 기업에 대한 조정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산업 분야에 낙후된 생산 설비 기업 정리에 박차를 가하면서 작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업들의 조정이 이어져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기업 조정에 따른 시장에서의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로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좀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6월 상반기 부동산 거래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나고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의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인 움직임을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는 2013년도 국내 소비재 산업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나타내면서 소비업종에 대한 기대감들을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시장이 더 큰 급락을 나타내기보다는 2300선에서 지지 이후 반발 매수에 꾸준히 이어져 나갈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상해 종합 증시 2,300원 지킬 건데 골드만삭스 리포트 감안해서 중국 관련된 소비주 전망 밝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슈 정복하기 김보람입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주요 이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역대 대통령 취임식 후 3거래일간 코스피 지수를 분석한 결과 IMF 외환위기 극복이 화두였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이 시급했던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직후에는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증권사 관계자는 이념적 경계보다 당시의 국정운영 과제가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단기 지수가 움직였던 공통점이 나타난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휴대폰을 제조하는 삼성전자나 LG전자 등보다는 부품을 납품하는 휴대폰 관련주가 오히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휴대폰에 부품을 납품하는 파트론은 지난 1월 28일 26,600원이었던 주가가 최근 20% 넘게 올랐고 휴대폰에 들어가는 인쇄 회로기판 제조업체 대덕 GDS도 같은 기간 12% 넘게 상승했습니다. LIG 투자증권은 25일 규제 완화를 앞세운 신정부 출범으로 건설업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변하겠지만 미착공 PF 리스크가 여전하기 때문에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미착공 PF가 집중된 지역이 신도시 중심이라는 점에서 신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온풍이 오기까지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은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8대 대통령이 공식 취임합니다. 역대 대통령 취임식 날은 증시가 조금 눌린다는 속설이 있었는데요. 역대 대통령 취임식 이후 3거래일 정도 단기간의 증시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역대 대통령들이 이제 당선이 되고 난 직후의 증시 흐름을 좀 살펴본다 그러면은 경제 위기 극복이 시대 정신이었을 때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개혁과 변화가 시대 정신이었을 때는 좀 하강 곡선을 그리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경제 성장을 국정의 중심 과제로 삼은 정부가 출범할 때는 친기업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민주화를 내세운 정권에서는 기업 활동이 조금은 위축될 것이다라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역대 대통령 취임식 후 3거래일간 코스피 지수를 분석한 결과 IMF 외환위기 극복이 화두였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이 시급했던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직후에는 상승세를 보였던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임식이 열렸던 1998년 2월 25일 코스피 지수는 516포인트였지만 3거래일 후에는 558포인트로 42.6포인트, 약 8% 정도 올랐습니다. 당시는 외환위기 직후로 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단연 경제위기 극복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했던 2008년 2월 25일 코스피 지수는 1709포인트로 3거래일 후에는 27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유럽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던 시기로 선제 대응을 통한 파급 효과의 최소화가 국정의 중심이었습니다. 반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렸던 1993년 2월 25일 코스피 지수는 655포인트로 3거래일 후에는 22.88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군부 정권에서 민간으로 권력이 넘어왔던 시기로 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화 바람이 거셌던 시기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했던 2003년 2월 25일도 592포인트였던 코스피 지수는 3일 후 575.43포인트로 16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겠다라며 출범한 참여 정부의 시대 정신은 민주화의 심화였습니다. 새 대통령 취임 직후 3거래일간의 지수 추이라는 점에서 단기간 추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념적 경계보다는 당시 국정 운영 과제가 무엇이었냐에 따라 단기 지수가 움직였던 점에서는 공통점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18대 대통령 취임식 직후의 증시는 어떨지 한번 예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추세적으로는 조정장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전통적인 새 정부 효과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제 민주화 이슈가 동력을 잃으면서 경제 성장에 국정 운영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 추이들만 보면 상승 요인이 별로 없지만 취임사 중에서 박 대통령이 어떤 구상을 밝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편 최근 휴대폰 부품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갤럭시 S4 기대감 때문이겠죠. 네, 그 안에서도 눈에 띄는 유망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겠습니까? 네, 통상 1년 주기로 플래그십 모델을 출시하는 삼성전자 전략을 볼 때 차기 전략범인 갤럭시 S4 출시점이 2분기 중일 가능성이 높고 그건 3월 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핵심 부품 납입 업체로 선정된 기업들이 시장에 호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갤럭시 S4를 중심으로 하이엔드 시장을 공략하고 성장성이 높은 중저가 시장의 갤럭시 그랜드와 같은 보급형 모델을 통해서 이제 장악해 나가는 투트랙 전략으로 글로벌 톱 스마트폰 업체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확대 정책은 관련 부품 업체들의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핵심 부품 납품 업체로 선정된 기업들은 올해 성장의 호기를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4의 핵심 벤더로 선정된 업체들은 기술력과 양산 능력을 인정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성장에 중장기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 S4의 부품별 핵심 예상 벤더를 선정해 유망 종목들을 찾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갤럭시 S4의 부품별 토픽으로 FPCP 플렉스컴, 그리고 카메라 AF의 자화전자, 그리고 카메라 렌즈의 세코닉스, 카메라 IR 필터 옵트론텍, 그리고 케이스 인탑스 AP 칩의 네페스, 그리고 DMB 안테나의 파트론, 모바일 오피스 인프라웨어 등 8개 업체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렉스컴은 삼성전자의 하이엔드 모델에 채택되고 있는 S펜의 인식장치인 디지타이저를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인 스마트폰 대면 적화의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자화전자는 800만 화소급 이상의 자동 첩정형 액추에이터 매출 비중이 75% 이상으로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고화소 정책의 중장기적 수혜가 기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코닉스는 최근 100억 원의 휴대폰용 렌즈 관련 시설 투자를 완료해서 1300만 화소급 이상의 갤럭시 S4용 렌즈 라인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옵트론텍은 삼성전자 카메라 모듈형 IR 필터 1위 업체로 최대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8메가 이상 하이엔드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3배 증가돼 블루 필터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탑스의 경우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4 케이스의 메인 벤더로 선정돼서 중장기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페스는 올해 삼성전자향 AP 칩에 대한 후공정 매출 증가가 진행될 예정으로 전년 대비 20% 정도의 매출 성장과 60% 이상의 영업 성장이 기대되고, 파트로는 삼성전자 안테나 1위 업체 그리고 카메라 모듈로서도 삼성전기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 수혜주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에 따른 건설업계에 대한 수혜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눈높이는 낮추고 더 냉철하게 종목을 고를 필요가 있다고요. 네, 25일 규제 완화를 앞세운 신정부 출범으로 건설업의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변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좀 일부 존재하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적인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하나인 종목 하나로 꼽히는 게 삼성물산인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삼성물산의 경우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고 해외 수주와 실적 성장이 기대돼 비중 확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 기대감으로 건설업 투자 심리에 훈풍이 불고 있고,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규제 정상화, 그리고 주택 수급 조정, 주택 수요 및 거래 회복 등의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공주택을 임대주택 위주로 전환하는 방안, 그리고 주택시장 매물 흡수와 그리고 임대주택 늘리기를 위한 세제 혜택, 그리고 민간 임대사업 지원 방안 논의, 니츠법 개정 등은 투자 심리를 개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기까지는 각 건설사별 미착공 PF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선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 각 사별 미착공 PF 규모는 GS건설 2만 5천여 가구,
대림건설 1만 5천여 가구, 현대건설 9,900여 가구, 대우건설 9,400, 삼성물산 1,452가구로 총 6만 2,400가구 정도 됩니다. 이와 함께 미착공 PF가 집중된 지역이 파주, 김포, 검단, 양주 등 2기 신도시 중심이라는 점에서 신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온풍이 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기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기 리스크로는 최근 용산과 청라국제지구인 사업 추진 난항과 그리고 건설사 수주로 잡힌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주로 지분제 사업이라는 점도 꼽힙니다. 다만 삼성물산은 대형 5개사 중 미착공 PF 규모가 가장 적고 레미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 신정부 출범 이후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경우 가장 신속한 시장 대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좀 어느 순간보다 건설업 중에서 어느 종목보다도 더 좀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였습니다. 네,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이 잠시 후 11시부터 본 행사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다들이 행사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주요 주체는 수급적으로 좀 봤을 때 매수, 매도 강수 모두 약하거나 강하진 않은 모습입니다. 그냥 관망세 정도만 진행되는데 개인의 나홀로 매수로 오늘 코스피에 크게 들어올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기관의 코스닥 러브콜만 잠깐 잡히고 있네요. 오늘 시장 의외로 조용한데요. 취임사 꼭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